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권익위원장님. 지난해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동안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안에 가까운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탐욕의 누님으로 멋대로 법을 어기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 단면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소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김영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 세월호 참사는요, 자본가, 관피아의 횡포, 그리고 기업의 비도덕적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뭐 대체로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참사의 원인 제공에 권익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가 2008년도 여객선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명분 아래 여객선의 선령 제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선령 규제가 2009년에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게 권익위원회의 역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그 제도 개선 권고를 한 것은 저희 권익위원회 업무 내용 중에 고충 민원 처리와 또 부패 방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추출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그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권고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권고를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 선박 건조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선령을 완화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한 것이고 그 권고를 받아서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또 그 선박 그 검사 기준 또 안전 이런 문제들을 이중적으로 더 강화한 상태로 이런 그 규칙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완화하면서 매년 200억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 200억 원이라고 그 경제적 효과를 한 것은 국토해양부 자료를 저희가 참고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이익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좀 신중치 못한 그런 건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그 단서를 달았었고 그렇게 애매한 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될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분명해야죠. 입장이.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사고가 나서 뭐 많은 분들이 그 희생이 되고 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에도 그 차량의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선박 그 말씀은 지금 설령 연장을 한 것이 그럴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면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신데 지금 담보가 됐습니까? 사고가 났잖아요, 결국. 물론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설령 연장이 이 사건 사고의 어떤 원인이라고는 현재까지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야 될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야죠.
아, 이것을 건의라고 합니까? 그걸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건 사고의 그 설령 연장 자체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안전과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서 권익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 그 의결안을 보면 부패 행위 징계 감봉 시에 월 급여액의 10% 감액이 경미하다고 지적하고 징계 부과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신설하라고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취지로 권고를 한 사람. 예. 그런데 이것이 근기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감액하는 것은 근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과금을 부과할 때도 종업원의 50% 이상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권고한 내용을 보면 다소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권고한 그 개선 방안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10분의 1 오해가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시정 공문이 내려갔죠? 그 5개월 후에. 저희가 9월 달에 예, 문제가 생기니까 5개월 후에 시정 공문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근로기준법을 그 부분을 유의하라는 내용. 그렇죠. 예. 그 시정 공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특히 법조인이나 법률 전문가, 그중에 위원장님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법원장 출신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도 따지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게 무슨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현황을 말씀해 소개하는 보세요. 과정에서는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하게 근로기준법 내용을 위반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해서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성과급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권고안을 현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신규 대상 기관이 이제 신규 공직 유관 단체 145개 기관 좀 더 하세요. 79개 기관이 현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징계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1개 기관이 그렇죠. 71개 기관이 월급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있었고 5개 기관은 50%까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이 시정 조치 내리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릴 계획이 있으세요? 네,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이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언론에서 지적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예. 그 부분을 잘못되고 있다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민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경제적 이익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이 국민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역할인데 근로기준법 국민 모두가 그것을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즉각 시정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